안녕하세요. 커리어택시의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경력기술사와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규칙,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게임 아카데미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경력기술서 등을 코칭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취준생뿐 아니라 경력직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실제로 포트폴리오나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포트폴리오나 경력기술서를 보면은 시니어부터 주니어까지 공통적으로 문장을 작성하실 때 내가 했던 업무들을 설명을 할 때 그냥 어떤 업무를 했다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영업팀장을 담당했습니다. 혹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어떤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한 업무들만 나열해서 포트폴리오나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강점이 없고 매력이 없는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부터 학생들에게도 이런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땡땡 고속버스 회사에서 이제 고속버스 기사를 모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모집 조건이 버스 기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했어야 됐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10년 정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기사를 모집한다 라는 게 채용 공고였다고 봅시다. 그럴 때 A라는 버스 기사분과 B라는 버스 기사분이 지원을 하셨다고 한번 볼게요. 두 분 모두 동일한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A 기사분은 경력기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사고 운행을 한 베테랑 운전기사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이분이 작성하신 건 틀린 게 아니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딱 맞는 분이시죠. 근데 B라는 운전기사분은 작성하시면서 첫 줄은 똑같아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 운전을 했고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어떻게 무사고 운전을 했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사전에 타이어 상태나 혹은 버스가 사고 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했고, 장거리 운전이 있는 전날은 미리 집에서 일찍 잠들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막히는 구간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은 미리 그 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항상 승객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승객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라고까지 작성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단 한 명의 운전기사분만 채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저는 무사고 안전운전 했습니다 라고 결과만 적어주시는 분과 그 무사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분, 두 분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분을 채용할지는 이게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만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만 이제 이력서나 경력기술을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인사팀에서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들을 사용했고, 유관부서와는 어떻게 협력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당신이 느낀 바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상세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끝맺음을 맺으시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했던 일이 세상 누구나 아는 일이다, 누구나 저는 이 일을 담당했던 담당 PM입니다, 담당 마케터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 일을 했군요 라고
누구나 알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한 줄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저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 과정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결과적으로 서류 합격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에 내가 한 일들 잘 정리를 하신 분들이 그 프로세스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면접에 가서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잘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력서에 잘 작성을 하고 내가 글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면접에서도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력서 따로 면접 따로가 아니라 잘 작성한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는 그렇게 이력서를 작성하시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고 그 속에 나의 모든 과정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접까지 가서도 잘 얘기를 할 수 있다, 다 연계되어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신다면 분명 내가 했던 업무와 잘 맞고 내가 해당 업무에 잘 맞는 사람인데 뭐 자꾸 떨어진다, 자꾸 불합격한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력서를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내가 했던 일을 나에만 한 건 아닌지, 정말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프로세스까지 이력서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서 다시 수정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다른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류에서 떨어지신다면은 분명 해당 부분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혼자서 하시기 어렵다 하면은 저도 이력서 컨설팅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어 택시는 내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에 내가 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작성하면 좋을지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력서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